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연구소 김성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했듯이 최근에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중에서 임대료 5% 인상 제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 임대료 5% 인상 제한에 관한 법 해석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완벽한 대처법을 1부 임대인편, 2부 임차인편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가장 큰 주된 내용이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때 5% 범위 안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는 임대료 인상 제한이 있고, 또 하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본인의 지난 동영상에 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임대료 5% 인상 제한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인상이 5% 이내 제한되어졌을 경우에 임대인은 한 번에 임대료를 5%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실무상에서 적용되어질 때 법 해석상의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점을 이용해서 임대인은 임대료를 5% 이상 인상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은 임대인 편에서는 훨씬 임대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임차인은 5% 이내이기 때문에 5% 미만으로 인상되거나 인상 자체가 되지 않았을 때 훨씬 임차인이 유리한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임대인 편에서는 오직 임대인의 시각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2부는 임차인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을 전공하는 법 전문가나 공인중개사도 실제로 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할 때 법 해석상의 문제점 때문에 아니면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또한 실무에 적용하는데 흥분한 해석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은 임차인에게도 해당되고 임대인에게도 해당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다 해당되어진다는 겁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정액하려고 하겠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감액하려고 하겠죠. 자, 본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정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이 내용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세금이나 공과금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그 밖의 부담의 증가, 여러가지 관리비라든지 여러가지 임대인 수리비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경제가 아주 좋아졌거나 아니면은 옆 건물이 전부 임대료가 폭등되어져서 내가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지금 낮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했을 때는 임대인이 임차인 불러서
임차인 우리 장래의 차임 앞으로 임대료 좀 올려서 받자, 보증금 좀 올리자 이렇게 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액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5%입니다. 그러니까 5% 이상 어떻습니까? 정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5% 이상 정액을 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은 100만일 경우에 우리가 월세만 인상시켰을 때는 5만원이죠. 그죠? 105만원 밖에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제1항에 따른 정액의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의 정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하지 못한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고 1년이 지나서야 어떻습니까? 이 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번 정액을 하고 나서 1년 안에 또 올려달라 소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보면은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임대차 계약이 2년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1년이 지난 후에 지금 옆에 임대료도 많이 올랐고 물가가 너무 올랐고 세금도 오르고 도저히 이 임대료 받아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1년 지나고 그 다음날 1년 1일 될 때 임차인에게 가서 이런 사정으로 임대료 좀 올리자 이렇게 정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한번 5개월째 만약에 그래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액하고 1년 6개월이 지나고 6개월 후에 또 올리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무조건 1년 이내에는 정액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계약기간 중의 차임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고 계약기간 중에 이렇게 임대료를 올리는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해서 올리는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서 계약의 존속기간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의 정감을 청구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임대차 기간이 2년 남았는데 임차인도 역시 어떻습니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임차인도 어떻습니까? 지금 임차인이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임차인도 감액을 역시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 찾아가서 차임 좀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이 감액 청구의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까지 줄여달라 이 한도가 없는데 임대인은 올릴 때 5% 한도 내에서만 어떻습니까? 정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임대료를 상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를 보면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을 정액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의 정액을 청구하는 경우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지고 재계약서를 다시 쓰죠. 그죠? 이거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서로 합의를 하죠. 그죠? 합의를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쓸 때 이때는 합의에 의해서 임대료를 정액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5% 인상 한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임대차 계약이 지금
종료가 안 됐죠. 그죠? 2년 동안인데. 그죠? 그럼 동료 전에 이렇게 1년이 지나고 임대인이 증액을 할 때 5% 한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한도 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합의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때 합의에 의해서 차임을 증액하는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임대차 계약서에 5% 이상 어떻습니까? 임대료가 상한 5% 이상을 넘어서 계약서를 쓰고 그 임대료를 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안에 이 임대차 계약서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졌다 하는 이 문구만 있으면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1개월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동일한 기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2년 계약되어지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질 경우에는 1년씩 이렇게 재계약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6개월부터 1개월 만료 시점으로부터 전에 이렇게 계약갱신 합시다 하고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어졌을 때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임대료를 인상을 할 때는 얼마든지 인상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를 할 때 임차인이 나는 이렇게 못 내겠어요 하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임대인은 어떻습니까? 그 임대료 인상 부분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5% 안에서 5% 한도 안에서 인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상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인상 5% 안에 인상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어떻습니까?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무조건 5% 인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5%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임차인의 동의가 없을 때는 인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인상의 퍼센테이지가 문제가 되죠. 그죠?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법적인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의가 되어지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임대인은 어떻습니까? 차임 증액 청구 소송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은 물가 상승분이나 공과금의 증가, 세금 부분, 주변 건물의 임대 상황 여러 가지 인상 원인을 주장해서 이제 인상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상 요구 범위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5% 이상으로 임대료 인상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동의를 하면은 5% 이상은 인상을 할 수가 있지만은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5% 이상은 인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법에서도 무조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5% 이하로 임대료 인상이 보통 결정이 되어지겠죠. 그죠? 자, 이를 소송까지 가면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힘들고 피곤해 주겠죠. 그죠? 임차인은 주변의 임대 상황이나 아니면 뭐 본인의 사업상의 어려움 여러 가지를 요구해서 또 5%보다 더 적게 감액을 요구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은 법원의 판사가 인상률을 감안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임대인의 어떤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지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질 때는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임대인은 5% 이상 인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임대인은 관리비의 인상, 관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임대차 보호법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임차인과의 어떤 합의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관리비의 인상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충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리비로 이렇게 인상을 해도 이거는 뭐 별로 어떻습니까?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5% 임대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적으로 임대인 측면에서 이렇게 5% 이상 인상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임차인 입장에서 5% 미만으로 5% 미만으로 인상하고 또 감액을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